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 코인 시황 간단하게 짚고 오늘은 과연 손절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비트코인은 큰 하락 후에 이렇게 단기 반등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게 데드캣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가 저점일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차트를 보시면 달러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파란색 이 지지선에 아직 닿지 않은 모습이고요. 로그 차트로 봐도 여전히 이 로그 차트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완벽하게 닿진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닿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 줄 수도 있겠고요. 여길 깬다면 제 생각에 이 파란색 수평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누누이 이 원화 차트를 보면서 이 에메랄드색 두 가지 선에 대해서 이 아래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분명 나올 거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정확히 이곳에서 나왔죠. 네,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었고요. 이렇게 반등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셨다면 6,900만 원에서 최대 7,400만 원까지 한 10% 좀 안 되는 상승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 어제 이때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 못했고요. 지금은 여기서 반등 맞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생각엔 이 원화 차트도 달러 차트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에메랄드색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장기간 이어져 왔던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지금 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시장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땐 달러도 조금 더 내리고 반등을 하고 원화도 조금 더 내리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김프가 별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인 투자자로서 다시 한번 김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나온 김에 김프를 한번 보면 어제 11%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13%까지 올라왔죠. 오늘 하루 종일 12%에서 15% 사이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은 달러 차트와 유사하게 움직였고요. 오히려 달러 차트가 오를 때 원화 차트가 내려가는 모습도 장중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오늘 소폭 반등은 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엔도르 코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지지선이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음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지지선 다시 위로 올라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는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락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상승이지만 그래도 퍼센트로 치면 28%나 됐죠.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반등을 크게 한 코인들의 특징은 어제 하락을 그만큼 크게 했던 코인들이었다는 거. 스토맥스도 정확히 이렇게 다시 평행 채널 안으로, 지지선 안으로 들어와 준 모습이죠. 이러면 이 상승했을 때도 살짝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처럼 여전히 평행 채널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지지선을 깬 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선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보라코인이 대표적이었는데 네, 역시 이렇게 깼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완전히 올라온 것도 아니네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거셀 때 중간중간 반등을 단타로 먹으려는 그런 매매 스타일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잘 맞다가 나중에는 안 맞는 경우에 또 손실을 보고 그래서 결국 거의 똔똔이 되고 이럴 때는 또 크게 잃고 왜냐면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오히려 큰 하락을 맞는 겁니다. 익절은 짧고 손절은 길게 되는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손절을 최대한 적정한 때에 짧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익도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목표한 수익률이 되면 팔아버리시는 스타일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부분 오늘 아침 9시 대비 이렇게 빨간불인 코인이 과반수 이상이었는데요. 반면에 파란불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SV, 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메이저 알트들 또 오늘 지지부진했고요. 리스크, 아크, 어거
이런 친구들도 마이너스 10% 가까이 됐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전에 상승세를 지속해오던 이 메이저 알트들에 대해서 상승세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 하락과 조정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가벼운 자발트들은 이렇게 하락 중간중간에 가볍게 튀어오르죠. 하락이 컸던 만큼 상승도 그만큼 크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장의 특징은 김치 프리미엄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즉 차라리 우리나라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있을 때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상승 추세에서 한 번씩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물론 전체 장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메이저나 비트코인의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유효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손절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오늘 전액 다 손절을 했습니다. 어제 자산이 한 7,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6,900만 원이죠. 3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제 전체 시드의 4%였습니다. 거의 딱 4%, 4.1% 정도 마이너스 났을 때 전부 다 팔았고요. 사실 제가 많이 보였던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점에서부터 들고 있던 다른 코인들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총 시드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됐습니다.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도를 했던 것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매도를 했던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더 꼽아보면 일단은 객관적으로 저를 떠나서 이제 시장의 상황 자체가 지금은 50대 50 정도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바닥 다지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이 굉장히 거셌고 지금 이렇게 단기 반등 줄 때 오히려 이게 손절이나 익절 타이밍을 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약손절이라도 기회 줄 때 빠져나오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언제쯤 매도를 했냐면 이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7,300만 원쯤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올라온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렇게 하락이 되고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쫄립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오히려 내가 쫄린다는 걸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투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장투를 잘 할 수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에 방해를 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 또 이렇게 제가 예측했던 어떤 큰 비중을 실었던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땐 어쨌든 제 예측이 틀린 것이고 제 매매 추세가 저의 모멘텀이 한번 꺾인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쉬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모멘텀이 한번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하고 예전처럼 좀 더 여유롭게 느긋하게 판단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일단 약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죠. 저의 외부적인 상황, 이 시장의 그 자체적인 판단, 그리고 두 번째가 저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판단을 함으로써 손절을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더 저 자신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 기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비록 내가 많이 물렸더라도 내 전체 시드가 지금 마이너스 50%가 됐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손실을 확정하고 어떤 다른 대체 투자 자산으로 옮겨갔을 때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총 3번 시드가 거의 20% 또는 그 이상으로 깎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총 시드죠. 제가 총 굴리는 돈의 20% 이상을 손절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제 판단 기준은 과연 이것을 지금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돈 벌 자신이 있는지 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이것을 갖고 있어도 기대 수익이 얼마 나지 않을 것 같고 오래 묵혀둬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제가 이것을 팔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조금 더
유망해 보이는 어떤 자산으로 옮겨간다면 이 기대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손실을 확정하고 다른 자산을 샀던 경험이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결국 거기에 물려 있었으면 예를 들어 1년간 지났어야 겨우 본전이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자산을 투자해서 그 이상으로 벌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했던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만약 비트가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이 지지선 부근을 다시 한번 와준다면 여기서 한번 부분 매수를 받아볼 만 하겠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바로 올라가더라도 뭐 저는 상황을 봐서 대응할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확정했던 것이죠. 반면에 만약에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다 하면 또 어느 쯤에서 사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팔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 말고 김치 프리미엄 기준으로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김프가 순간적인 하락에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최대한 김프가 떡락을 할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해 보는 것도 꽤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냉철한 판단과 참을성이겠죠. 오늘 저는 손절을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지나봐야만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예측보단 대응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진짜 나에게 수익을 챙겨주는 건 참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는 손실을 확정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시드를 다음에는 어디서 들어가야 할까? 얼마에 들어가야 할까? 라는 판단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제 머리는 이쯤에서 들어가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이쯤에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손실을 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지금 만약에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끊임없이 생각이 들지만 제 관점대로, 제 원칙대로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바가 그러하죠. 반면에 오늘 손절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반대로 손절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6,2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처음 본인이 선택하셨던 그 근거대로 근거가 변하지 않았다면 홀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은 손절을 한 사람도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사람도 둘 다 반대의 상황으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결국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다시 한번 참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멘탈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이 중요하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도 끊임없이 팔까 살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황은 이쯤에서 마치고 또 중요한 변동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